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오늘은 이제 우리 멤버 박준영 실황사가 사망사가 이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로그북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준다고 합니다. 어, 그룹을 이제 개설하고 초기에 들어온 멤버로서 이제 다음 주에 승선을 앞두고 있는데, 어, 승선을 앞둔 마지막 주까지 이렇게 발표를 해줘서 고맙고요. 어, 다들 또 오늘 많은 배움 얻어 가시고 또 이제 준영이가 이제 승선에서도 지금까지 보여주는 성실한 모습으로 또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예, 일단은 로그북에 대해서는 어 가장 기본적인 거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인데 혹시 기억이 안 나고 까먹었을 수도 있어가지고 한번 다시 훑어보는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물이 있습니다. 오, 가보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을 이거 저희가 한날에 썼던 로그북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필기도구. 책상은 솔직히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로고북과 필기도구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다 가지고 있군요. 아유, 다 있습니다. 이 아마도 지금 한날에 내리고 좀 텀이 있어가지고 2달 동안은 거의 안 봤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고 다시 보는, 보면은 진짜 한 번이라도 보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되게 좋은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하하하. 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로그북, 이거는 하늘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거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를 어떻게 써야 할지. 방법이 거의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 김태호 씨, 네,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엑딕스로 직접 항적을 찍어서 구하는 방법이랑 네, 에코스, DTG로 구하는 방법과 에코 사운더를 통해서 얼만큼 더 항해를 했는지 그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뭐야. 예, 렉디스. 두 번째 뭐라 하셨죠? 두 번째가 이제 DTG. DTG. DTG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뭐 디스턴스 투 고라고 해서 뭐 가야 할 거리 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는요? 근데 에코 사운드인지 도플러 로고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뭐 얼만큼 더 항해했는지 얼만큼 항해했는지 그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전에 썼던 그 방법이라고 뭐 들었고요. 뭐 트랙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트랙도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엑디스로는 그러면은 어떻게 구할까요? 엑디스에 나와 있는 DTG로 구하거나 아니면 뭐 직접 찍어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엑디스에 이렇게 시간별로 아마 10분 단인가? 5분 단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흔적을 보면은. 그래가지고 자기 당직 때 그만큼 온 거를 다 찍어 봐가지고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엑디스 안에 DTG 가야 할 거리가 나오는데 당직 전에, 당직 시작할 때 사망사라면은 08시 시작하겠죠.
그래서 당직 시작할 때 DTG 보고 끝났을 때 DTG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거래를 구할 수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아마 GPS 거기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를 봐가지고 가감해가지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이거는 다 한 번씩은 해봤을 거라서 모두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균 속력. 이거는 쉽죠? 평균 속력은 만약에 거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4로 나누면은 평균 속력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거리에다가 시간을 나누면, 맞습니다. 저희는 당직을 4시간 쓰기 때문에 본인 당직에는 이제 시간을 나누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선박 스타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PM. RPM 회전수는 그, 그 배에 맞는 RPM에 따라서 그냥 적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제 침로 부분을 보겠습니다. 짐침로. 짐침로는 뭐를 적어야 할까요? 박지민 씨? 이게 해도상에 그 항로를 따라 그어져 있는 코스를 적어줍니다. 아, 맞습니다. 해도상의 거리. 아니, 거리가 아니죠. 해도상의 침로를 그냥 기입하면 되죠. 그러면 자이로 침로. 현지 이섭 씨, 네, 자이로 침로는 어떤 걸 할까요? 어떤 걸 기입하면 되죠? 본선의 자이로 컴퍼스를 보고 헤딩을 기입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헤딩을 기입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박세희 씨, 네, 나침로는 어떻게 기입할까요? 마그네틱 컴퍼스를 보고 맞습니다. 헤딩하죠. 마그네틱 컴퍼스는 어디 있을까요? 어, 그 스티어링 휠 위에 있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나침로는 마그네틱 컴퍼스.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침로는 쉽죠? 아이고, 잠시만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출항할 때나 입항할 때나 그럴 때는 뭐가 바뀌죠? 태우 씨. 음, 방이랑 뭐 속력이 계속 바뀝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이런 거를 기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코스랑 RPM이 바뀐다. 그 다음에 아웃마일도 인마일과 아웃마일. 아웃마일이면은 무슨 상황일까요? 마일이면 이제 온라인 레커를 하고 이제 영업 엔진 하기까지 하부 아웃 맞습니다. 마일.
맞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바람, 바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그북 가져오신 분들은 52쪽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그북에 아마도 상선에도 가서도 비포트 윈드 스케일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바람은 어떤 걸 봐야 하죠? 뭐, 뭘 보고 바람을 적어야 될까요? 항해 기기가 있을 텐데. 이제 풍향 분석기를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풍향 풍속계에 보면은 그 바람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람 방향과 그 포스 힘 정도를 쓰는 건데 비포트 넘버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진풍향과 상대풍향으로 나눠집니다. 뭘로 적어야 할까요? 진풍향으로 적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상선에 진풍향이 나오는 상선도 있을 거고 상대풍향만 나오는 상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진풍향을 구하는 방법을 다음 강의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누군가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해볼까요? 노트랑 미터세크로 나오는데, 어, 만약에 바람이 30노트라고 하면은 몇 미터세크쯤 될까요? 이제 15m/s좀 안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트와 미터세크의 그 관계는 대략적으로는 거의 2분의 1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현재 바람이 뭐 20노트 분다. 그러면 10m/s 그 정도라 보면 되고. 근데 바람 기입하는 건 진짜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진풍량 구하고 이 정도다 하고 그냥 노이스트 부는지 노에스트 부는지 적고 그냥 윈드 스케일 보고 그 수치를 적으면 됩니다. 간단하겠죠? 자, 이제 아 편차와 자체를 안 했습니다. 편차와 자차 하고 넘어갈게요. 잠시만요. 오케이. 자, 편차 부분입니다. 편차는 무엇일지 박지민 씨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뭘까요, 편차는? 잠시만요. 써있어가지고 편차는 네, 그 이 다른 말로 지역 편차라고 하는데 지역마다 그 설명 잡히는데 아무튼 이걸 보는 방법은 그 네, 종이궤도상에 이제 나침로라고
아니지 그 뭐지? 컴퍼스 로저가 있는데 네, 거기에 써져 있습니다. 컴퍼스 로즈를 보면 된다. 네. 그러면 컴퍼 몰라. 그러면은 편차란 제대로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아시는 분? 뭐, 그, 지구의 지리적인 북과 그 자기적인 북이 달라가지고 생기는 그 맞습니다. 컴파스 오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이제 한 방에 정리하면은 진자우선과 자기 자우선에 일치하지 않아 생긴 규각입니다. 진자우선과 자기 자우선이 일치하지 않아 생긴 규각입니다. 종해도의 컴퍼스 로즈를 보는 방법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장현준 씨한테. 네? 네. 그 엑디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티스에서 어떻게 확인하죠? 그 우클릭하면은 그 네, 색깔하고 깃발 모양이 있거든요. 그게 딱 뜨면서 그거 인포 버튼 누른 다음에 우클릭하면은 인포 버튼 누른 다음에 좌클릭하면은 편차가 나와요. 맞습니다. 인포 버튼 누르면은 그 지역에 맞는 이제 편차를 볼 수 있습니다. 자차. 그다음 자차입니다. 자차를 아시는 분, 설명해 주실 분은 현진섭 씨. 네, 이제 자차는 네, 자북과 나북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자차라고 하고요. 이제 자차가 생기는 원인은 다양한데, 뭐, 미도가 변화했을 때, 뭐 선수 방위가 크게 변화했을 때, 아니면 선체의 아니, 선체의 이런 자석류 때문이라든지, 뭐, 같은 뭐 방위로들 계속 항해할 때 자차가 생기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자차가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고, 결국에 자차는 자북과 나북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로그북을 기입할 때는 자차를 이제 어떻게 구해서 할까요? 이제 자차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CDMVT에서 이제 방위 계정 또는 단계 계정을 이용한 방법, 또는 이제 컴퍼스 에러가 이제 편차가 자차의 합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용해가지고 자차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또 문제를 한번 내봐야겠죠. 좋습니다.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를 하고 답을 구했으면은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벌써 한 명이 보냈네요. 네 명 정도 보내면은 이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명만, 한 명만 정답이 다르거든요. 아, 이제 진섭이만 이제 또 웨스트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것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네. 현진섭 씨만 답이 달랐거든요. 아, 그쵸. 그러면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 자이로와 나침로 그리고 편차, 그리고 진침로가 지어져 있는데 저는 이제 네. 진침로라는 정보는 이용하지 않았고요. 이제 컴퍼스 에러를 구하고 이제 거기다 편차를 가감을 해서 자차를 그렸습니다. 그 아, 일단 좋습니다. 자이로가 235도고 나침로가 243도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8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네, 구호를 맞습니다. 결정할 때 자이로가 나침로보다 작기 때문에 웨스트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자이로 에로는 8도 웨스트예요. 네. 그리고 이 8도 웨스트라는 거는 결국 편차와 자차의 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8도 웨스트는 8도 10분 웨스트 더하기 자차가 이제 8도 웨스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제 10분 이스트입니다. 네, 10분 이스트. 네. 정답 10분 이스트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깔끔하게 설명해 줘가지고, 이제는 확실하게 모두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현준 씨 손 드셨는데, 할 말씀 듣겠습니다. 아, 진섭 씨가 너무 발표를 잘해서 박수 쳐드린 건데. 네, 좋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고, 혹시 이거 안 보이나? 이것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은, 자차 편차 끝났고요. 바람도 했고, 시정입니다. 시정 부분. 시정 부분은 아까 참고하실 분들은 52페이지, 52페이지에 보면 될 것 같고요. 비시빌리티 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는데 저희가 바깥만 보고 시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는, 어, 정준영 씨, 네. 네, 저희가 바깥, 바깥 시계를 보고 시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뭐 지나가는 배나 성 같은 물체를 보고 확인합니다. 그거를 보고 레이더를, 그러니까 육안으로 그게 보이면은 레이더를 레이더로 네, 거기를 확인해서 확인해서 우리와 몇 마일 떨어져 있는지,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보이는구나 라고 확인을 해가지고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준용 씨, 네? 질문 있습니다. 아, 네. 만약에 태평양 한가운데여서 지나가는 배도 없고, 뭐, 섬도 없었고, 뭐, 물질을 플로팅 할 만한 게 없으면 어떡하나요? 그럴 때는 이제 감으로 해야겠죠. 아, 오늘 날씨 안 좋은데 이러면 3 정도 가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잘 보이네 이러면 한 7까지 가고. 근데 이거는 그 이것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약간 헷갈리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날씨 좋은 날 그냥 다 칠로 갑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래서 전 당직 잡고 날씨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이상은 시정도 급격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 당직 거를 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되게 안정적으로는 쓰는 게 좋겠죠. 너무 막 좋다고 쓰는 것보다는 이게 이게 법적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났을 때는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게 없다라는 이 말을 주고 싶었고요. 천후 가겠습니다. 천후. 웨더.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가 뭘까요? 오가. 저기 오라 써 있는데, 이제 하늘이 오버캐스트가 안 보일 정도로 구름이 꽉 찬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 때는, 아, 구름이 많았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B는 뭘까요? B. 블루 스카이죠. 블루스카이, 거의 블루스카이. 이제 구름이 하나도 블루스카이. 거의 없는. 아, 맞습니다. 근데 봐봐요. 4시까지는 8시까지 오버캐스트였는데 또 12시는 블루스카이죠. 날씨가 좋아졌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로그북만 보셔도 그, 그 당시의 상황들이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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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의 상황들이나 그런 게 다 보이기 때문에 잘 기입하고 이거 기본적인 거니까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 C도 있네요. C는 뭘까요? 클라우드. 맞습니다. 클라우드, 클라우디. 그러면 BC도 있나요? BC? BC는 뭘까요? 네. 하늘인데 구름이 좀 많이 낀? 구름이 낀? 클라우드보다는 그 구름이 적긴 하지만, 네, 완전 구름이 없는 건 아니고 약간씩 구름이 있는 하늘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가장 어떤 게 많이 나올까요? BC요. BC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마도 PC가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됩니다. 블루스카이 위치드 클라우드. 이 정도 알고 있으면은, 이 정도만 알아도 손색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얼 정도? 얼은 뭘까요? 레인이요, 레인. 레인 맞습니다. 얼은 레인. 음, S는 스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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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그냥 앞글자만 딴 거니까, 뭐, F는 포그. 버그, 한개요. 안깁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아마 다 표에 나와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건 맨날 쓰는 거니까 빨리 쓰려면은 이 정도는 알아서 이렇게 싹 보고, 오늘은 BC구나, 오늘은 C구나, B구나, O구나, 그런 거를 판단을 빨리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바깥에 날씨는 뭘까요? 오늘 바깥에 창문을 보고 한번 예, 그, 그 네. 영종도는 오버캐스트입니다. 명종도는 오버캐스트, 예. 의정부는 어떠죠? 의정부도 오버캐스트입니다. 구름이 많이 껴있네요. 오늘 전체적으로는 구름이 많이 껴있나 봅니다. 세이씨, 예, 네, 김포는 여기도 어떻습니까? 오버캐스트 비슷하게 C, 클라우디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경기도 쪽은 오버캐스트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아까 금성 있지 않았나? 한 금성씨. 그러게요. 그 아이디를 줬는데 다시 비교실이 있었는데 아직 안 들어왔네요. 아쉽네요. 제주도 날씨를 알아보고 싶었는데, 아하. 이게 또 아쉽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압. 기압은 뭘 보고 기압을 쓸까요? 그 바로미터 기압계를 보고 있다. 먼저 바로미터를 보겠죠. 기압계.
그거는 볼 때는 뭐 한 2번 정도 쳐주고 이제 기압을 읽어주면은 기압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기압계 보정 수치를 확인하여 어, 보정하여 기입을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대부분 아시죠?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압계 없기 때문에 아, 그 아까 바람 부분에 추가로 말할 게 있는데 만약에 악천후다 그러면은 바람을 몇 시간에 한 번씩 기입해야 될까요? 통상으로는 4시간마다 기입하는데 악천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시간마다? 맞습니다. 천후나 바람은 악천후다 싶으면은 이제 매 시간마다 기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랑. 파랑은 파도 부분입니다. 파도 부분. 그 전에 온도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온도는 쉽죠? 바깥의 날씨 보고, 그 다음에 해수 날씨는 이제 모니터, AMS, AMS나 그런 데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파돈을 보자면은, 어, 지민 씨, 네. 네, 파도는 그동안 어떻게 적었나요? 저도 백파가 보이면 쓰고 하는데 그 52쪽에 네, 표현이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파도 방향은 어떻게 적었죠? 그 풍량 풍속기를 보고 바람과 일치하게 적었습니다. 맞습니다. 방향을 일치하게 적었고, 그 통상적으로는 바람의 포스에 1 정도 가감해서 적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직접 확인해서 할 수 있는데 막 동일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판단했을 때 파도가 좀 많이 치는 것 같다 그러면 동일할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는 하나씩 적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주요라는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벨북의 내용도 만약에 그날 기사가 있다 하면은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근데 진짜 이거에 따라서 이걸 시간에 따라서 그날 진짜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써보는 게 좋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가 되셨나요? 이거 진짜 이게 한 번 써보는 거랑 안 써보는 거랑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있을 때 한 제가 봐서는 16시까지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16시까지만 한번 써보는 시간 출항하기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테스트했다. 스티어링 기어 시스템이랑 PA 그다음에 뭐 이머전시 알람 그런 것들을 시스템들을 배터리 이머전시 제너레이터 테스트했다. 뭐에 의해서 했냐면은 이런 규정에 의해서 근데 found all in good order 일단 080부터 090 거 한번 써볼게요. 자, 이제 벨북 기사를 이제 벨북에다 적고 입항이나 출항 때 급하게 적고 이제 여기다 옮기는 건데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넓게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쓰는 게 좋고, 그러니까 그 넓게 쓰지 말고 이 부분을 여기다가 써도 좋고, 그래서 칸수를 많이 줄여놓는 게 팁이거든요. 어쨌든 일단 런 식으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사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알 수 없으니까는 일단 이런 게 있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식으로 알아보는 거니까는 자, 08시 30분에 스탠바이 엔진 했습니다. 월 디펄처 인천. 08시 32분부터 34분에는 tested the main engine with Austron, found all in good order and good condition 그런 식으로 써도 되고 메인 엔진을 전후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상 없었다. 이런 기사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9시 30분에 스탠바이 올 스테이션을 방송했네요. 스탠바이 올 스테이션을 했다는 거는 태호 씨 네. 스탠바이 올 스테이션 했다는 거는 뭐가 도착했다는 건데 뭘까요? 뭐, 파일럿이 뭐 근처에 저 보이거나 뭐 파일럿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 파일럿이거나 선수 선미로 나가기 때문에 허그 어, 터그가 이제 선박 근처 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30분에 올스테이션 했고 36분에 터그가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터그가 곧 도착할 거기 때문에 그 각각 담당 사관들이 한두 선매에 배치를 돼가지고 준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분에는 툭터그, 폴트바우, 그다음에 폴트바우, 그다음에 해성이라 써 있죠. 그다음에 쿼터, 윤스타 이렇게 터그의 이름까지 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9시 40분 파일럿이 승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시 48분 테스트 오브 라스트 라인 마지막 라인을 뗐고요. 10시에는 이제 스위치드 터그 스타보드 바우 앤 쿼터 포트에 있던 터그들이 스타보드로 옮겼다. 그걸 보시면 될 수 있고요. 10시 20분에는 터그가 떠났고 10시 21분부터 11시까지는 네, 패스드 락게이트 오브 인천 관문을 통과했고 그러면 이제 여기 또 봤을 때도 이제 스위치드 터그 스타보드 바우 앤 쿼터 스탑으로 옮긴 거니까는 이거는 관문을 맞추기 위해서 터그를 옮겼다 이런 식으로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11시 23분에는 패스드 인천 브릿지 인천대교를 지났고 11시 48분은 파일럿 레프트 헐 파일럿이 떠났고 파일럿 스테이션에서 그다음에 13시 24분에는 런업 엔진을 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의 위경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황영욱 교관님의 주신 교관인데 이거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고 작성 관련 드릴 훈련 기사, 주간 월간 점검 기사, 입주랑 점검 기사, 이력 반복 및 문구 통일을 시킬 것. 통상 붉은 펜으로 기록합니다. 근데 이건 선장님 스타일에 따라서 빨간 펜으로 밑줄을 칠지 그런 거는 이제 상선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입주랑 점검 기사입니다. 입주랑 점검 기사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참고할 수 있으면은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거 있다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주간 점검 기사입니다. 클린 이런 걸 다 이제 로그북에 작성해야 된다. 대부분은 이제 이런 걸 확인하고 옮겨 적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자료들을 이제 본인이 잘 갖고 있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할 때 그런 기사를 적어주면 된다. 그래서 항해할 때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칸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소화 훈련 기사도 예, 일시 있고 위도 경도도 써야 되고 어떤 걸 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양식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소화 태선 훈련에 어벤돈, 쉽 드릴 이건 매 월마다 해야 되고 모든 선원은 매달 1회 태선 훈련과 1회 소화 훈련에 참가를 해야 됩니다. 솔라스 규칙에 의하면은 총 선원 25%를 초과하는 선원이 그 전원을 당해 선박에서 선박 태선과 소화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었다면은 선원의 훈련은 출항 후 24시간 이내에 바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한 번씩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5% 24시간 이내. 이건 또 예시가 있네요. 한나라 연은 11월 15일 소화태선 훈련을 항해 중에 시행하였다. 선원 20명. 11월 30일 인천항에 도착하여 5명의 선원의 교대가 이루어졌다면은 출항 후 24시간 이내 소화훈련과 태선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왜죠? 태우 씨? 예, 20명 중 5명이면 25%니까 25%가 교체됐으므로 24시간 이내에 소화훈련과 퇴선훈련을 시행해야 됩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한 번씩은 기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된 진수 훈련은 3개월 주기로 합니다. 3개월 주기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텐데 한 번 더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비상조타 훈련도 3개월 주기다. 신규 승선자 교육은 승선 후 2주 이내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된다. 이 정도만은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